공감 키워드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10년 위기설의 트라우마. 오늘 경제공감 키워드가 이제 또 위기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하면서 신흥국들 위기 이야기는 지금 매일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회방 이후 최악의 이 경술국채에 해당하는 게 이제 IMF의 경제 주권을 빼앗겼던 1998년. 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발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18년 지금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위기설이 공교롭게도 10년 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설이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네요. 공통점이 뭔지, 과거와는 다른 점이 뭔지, 정말 위기는 오는 건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신흥위기의 단초는 이게 미국의 기축통화인 이제 미국 달러화입니다. 네. 사실 미국이 달러를 풀었다, 쥐었다 하면서 유통량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달러는 몰려가죠. 네. 근데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에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IMF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장기 호황을 구가하던 1990년대 중반부터 거의 미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의 저금리로 인해서 풀어졌던 달러가 이동을 하지만 당시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었죠. FRB 의장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신흥국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네. 당시에 뭐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우리나라까지 위기가 덮쳤었고 이어서 뭐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번졌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사실 시발점이었죠. 당시 뭐 서브프라임 사태.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 6%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이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트리거가 됐지만 미국이 흔들리니까 아시아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유럽까지. 네. 당시 2010년에는 피그스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남유럽의 뭐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 여기로 위기가 전염됐습니다. 당시 해결책이 뭐냐? 결자 해지로 미국이 나섰습니다. 이제 벤버냉키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달러를 거의 하늘에서 뿌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제로로 낮춘 것도 모자라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는데 당시에 달러 얼마나 풀었느냐? 2008년에 연준의 이제 달러 총량, 발행 총량이 9천억 달러였는데 네. 이걸 4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5천조 원까지 무려 10년 새 5배 가까이 달러를 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 세계에 풀린 달러의 3분의 2가 미국이 아닌 미국 밖에서 유통되고 그러겠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달러를 빠져나가는 순서가 먼저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 선진국에서 결국으로 미국으로 회귀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98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18년인데 공교롭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미국으로 흡수될 때쯤 세계 경제가 흔들렸다. 맞습니다. 버핏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썰물이 되면 누가 옷 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돈이 미국으로 쫙 빨려갈 때 지금 아르헨티나나 터키, 브라질 옷 벗고 수영하는 나라들은 이제 기초 체력이 안 좋은 나라들은 마구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굉장히 저금리에 풀리다 보니까 신흥국 자산 가치가 거의 폭등했거든요. 네.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전 세계가 다 이제 전고점을 찍을 정도로 했는데 이젠 그 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타이밍이다. 특히나 이제 미국은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해서 지금까지 6번 기준금리 인상했어요. 그리고 6월 인상, 다음 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기의 시작, 이번 6월 위기수의 신흥 위기의 시작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지난주에 300억 달러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는데 네. 여기 기준금리는 40%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안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소화 가치가 연초 대비 20% 넘게 떨어지는데 이게 안전하냐. 오히려 더 빼고 있다는 거고 아르헨티나 이외에도 터키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도 통화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온 이제 신용평가사 S&P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물건을 잘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들이 아니라 굉장히 자원에 의존한 자원부국들이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터키,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이 5개 국가를 이제 신흥국 어떤 긴축 정책, 선진국의 긴축 정책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모두 네. 취하 국가. 카타르까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인데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뭐큰 걱정은 없다. 이런 시각 분석이 물론 많지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옛날 셀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한꺼번에 빼가면서 달러가 이제 기근되는 바닥이 나는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시 이 기축통화 국가들 스위스, 캐나다와는 이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가 월간 따지면 6년 이상 흑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080원. 그다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표가 한국물 CDS 프리미엄. 한국에 돈 빌려줬을 때 떼일 확률인데 이게 오히려 19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이제 해소됐다라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돈을 뺀다 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후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문제점이 이제 금리, 고금리, 우리 경제에 좋을 리는 없고요. 또 국제유가 점점 오르고 있고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분명한 리스크예요. 이 신삼고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달러 강세, 고금리, 고유가. 네. 일단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는 0.5%포인트 네.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경제의 뇌관인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네. 우리도 아무래도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7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국제유가는 그동안 3년 동안 배럴당 40에서 60달러 우리 경제 굉장히 최적화되게 움직였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북해산 브렌트는 8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야 되고요. 기업들은 원자재 생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자칫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 올해 3% 성장이 네. 목표인데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최대 걸림돌이 신삼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걱정은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번씩 흔들릴 때 그 파도가 어디까지 올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경제공감 키워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